안녕하십니까. 괜찮아 제주의 제이아빠입니다. 제주의 가을은 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절입니다. 가을에 제주를 찾으신다면 일단 운동화를 권해봅니다. 그리고 바다 풍경도 여전히 아름답지만 바람에 일렁이는 들판의 꽃들과 억새, 그리고 높은 하늘과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한라산 아래의 언덕과 동산을 거닐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의 가을을 대표하는 산책하기 좋은 앞을 7곳을 소개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영상에 소개할 제주 가을 명소는 모두 번영로 바로 옆에 위치한 곳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내려 차를 빌리시거나 버스를 이용하셔서 숙소로 향합니다. 특히 해비치 호텔이나 소노캄 리조트, 남원의 금원 리조트 등 남동쪽에 위치한 숙소를 잡은 분들은 숙소로 가시다 보면 길에서 1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하시게 됩니다. 남동쪽에 묵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번영로 코스로 이동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번영로 주변에는 아름다운 가을을 대표하는 곳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보셔도 좋지만 특히 남동쪽 숙소에 머무시는 분들이 숙소로 향하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마음껏 제주를 누리실 수 있도록 번영로에 있는 명소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번영로 하행길 편입니다. 공항에서 번영로에 진입하자마자 만나는 첫 번째 추천 명소는 제주 서프라이즈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로봇들이 우리를 반기는 곳입니다. 이곳의 로봇 캐릭터들은 아주 특별한 사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버려진 고철이나 산업 폐기물을 주재료로 만들어진 정크 아트 예술품들인데요. 이 분야의 유명한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제주의 중산간의 광활한 들판 곳곳에 서 있는 로봇 캐릭터들은 아무리 환경을 주제로 한 정크 아트의 결과물일지라도 어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름답다기보다는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구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초가집과 도라르방, 놀이터의 기구들까지 버려진 폐기물로 재활용하여 만든 집요하게 일관된 공간의 컨셉을 살피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곳만의 분위기에 녹아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는 어른들에게는 힐링을 선사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다소 지루한 장소인 경우가 많죠. 서프라이즈 테마파크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수많은 캐릭터들과 어른들이 감탄할 만한 제주의 풍광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이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아주 오랜 숙제인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의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아주 좋은 환경교육의 자리도 허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동화마을입니다. 대천동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곳으로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으로 제일 먼저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지를 자랑하는 이곳은 규모만큼이나 공간의 꾸밈도 아기자기하다기보다는 선 굵은 남성적 풍모를 뽐냅니다. 커다란 인공폭포를 지나 동산에 오르면서 이곳의 산책이 주로 시작되는데 전체 공간을 아우르는 물길과 조경 곳곳에 전시된 커다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성물들은 이곳 전체의 분위기를 이끕니다. 가을의 동화마을은 조금 황망하긴 합니다. 공간 전역에 피었던 수국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흉물스럽기보다는 바래진 수국의 모습을 보며 지나온 잊혀진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황망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공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과 콜라보한 테마 공간은 해당 애니메이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겐 그 감동을 소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합니다. 마녀 키키의 테마 카페나 이웃집 토토로와 고양이 버스를 볼 수 있게 한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소박합니다. 하지만 그저 애니메이션의 포스터와
캐릭터가 담긴 굿즈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헛사이 시조의 영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기운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동화마을 맞은편에 위치한 카페 글렌코입니다. 사계절 내내 어떤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스모스가 만발하고 핑크뮬리가 가득한 가을의 글렌코는 그 어떤 계절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동화마을이 남성적인 공간이라면 글렌코는 아주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음료 한 잔을 마시면 넓은 정원의 코스모스 꽃길과 핑크뮬리 밭을 마음껏 거니실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시다 보면 이곳의 주인이 코스모스와 핑크뮬리로 알았으나 사실 진정한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한없이 흔들리게 하는 제주의 바람이었음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샷을 건지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긴 합니다만 정원 곳곳에 벤치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 편하게 쉬시기 좋은 장소입니다. 네 번째 장소는 4월의 꿩입니다. 제주 꿩 장인이 만든 전통의 꿩 요리를 즐기며 제주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름이 4월의 꿩인 이유는 꿩이 알을 낳아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이 4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대표적 전통 음식이 여럿 있지만 꿩요리 또한 그중 하나란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주 사람들은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꿩엿을 달여 먹곤 했다곤 합니다. 어떤 메인 디시를 주문하더라도 직접 제조한 다양한 꿩엿을 맛볼 수 있게 플래터를 준비해 주는 게 이곳의 메리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정한 매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 정원은 야성미 가득한 성불오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가을의 성불오름은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제주의 풍광을 담아냅니다. 정상을 향한 언덕을 오르다 보면 제멋대로 피어있는 억새와 억새숲 사이로 보이는 제주의 말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상까지 쉼없이 펼쳐진 억새를 가로질러 오르다 보면 풍경에 짓눌려 숨이 막혀 오기도 합니다. 억새 사이로 나비들이 걷는 이들을 반기고 나비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높은 하늘과 맑은 구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4월에 꿩을 들리시게 된다면 성불오름은 반드시 올라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장소는 제주를 대표하는 목장 카페들입니다. 성읍 1위 입구에 다다르면 먼저 목장 카페 드루쿰다와 드루쿰다에 비해 최근에 조성된 밭띠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루쿰다, 밭띠 모두 가족들이 즐기시기에 좋게 조성된 곳입니다. 특히나 목장 카페란 컨셉에 걸맞게 말을 타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동물들과의 교감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루쿰다보다는 밭띠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 모양의 자전거를 딸과 함께 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산책로의 풍광이 좀 더 아늑한 탓이기도 합니다. 가을 밭띠엔 메밀꽃이 한창입니다. 메밀꽃을 따라 걷다 보면 그 끝자락에 하늘근내를 만나게 됩니다. 광활한 초원을 말을 타고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같이 타지 않고도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자유로워짐을 느끼곤 합니다. 목장 카페를 들리시는 경우 많은 분들이 주로 카페와 말타기, 카트 체험들을 주로 하시는데 이곳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산책이 필수입니다. 과도하게 가꾸지 않았지만 그렇다고도 방치하지도 않은, 그래서 제주를 조금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곳의 산책로를 그래도 가을엔 꼭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소는 보르맛입니다. 바람이 부는 밭이란 뜻의 제주말인데요. 사이프러스 골프장 입구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관광농원입니다. 하지만 관광 이전에 농작물을 키우는 농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제주의 메밀과 청보리, 대파 등을 길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면 처음엔 이곳에서 다양한 농작물들로 제조하는 상품들의 가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체험 공간과 온실 속에 키워지는 다양한 허브와 꽃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메밀을 가공하여 베개를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메밀과 카카오를 이용해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곳을 사랑하는 이유는 확 트인 들판에 펼쳐진 꽃밭입니다. 가을엔 라벤더와 다양한 색깔의 맨드라미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카메라를 갖다 대어도 그림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자유로이 풀을 뜯고 산책하는 양 가족과 정동어리 떼가 부럽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걸어서 산책해도 너무나 좋지만 이곳을 둘러보는 또 하나의 매력적 방법으로는 깡통열차가 있습니다. 경운기에 드럼통을 줄줄이 이어붙여 만든 형형색색의 깡통열차는 보르만 농원의 전체를 한 바퀴 돕니다. 깡통열차 안에서 꽃들과 나무, 드넓은 들판과 하늘을 바람과 함께 느끼다 보면 열차는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 종착역으로 향합니다. 보르마색 카페는 농장의 모습을 원경으로 차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이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오늘은 녹차 한 잔입니다. 녹차밭 하면 보송을 떠올리시거나 제주에서 녹차밭을 찾으신다 하더라도 제주 서쪽에 자리 잡은 오솔록 뮤지엄을 주로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녹차 한 잔의 녹차밭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매력적입니다. 우선 이곳은 오솔록에 비해 사람이 없습니다. 푸르고 푸르른 녹차밭을 거니는데 인파는 감상에 그닥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이곳은 녹차밭과 하늘, 그리고 오름들과 함께 사색하는 산책로로서의 품격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펼쳐진 평온한 푸르름이 지루하다 싶으실 때쯤 녹차밭은 수줍게 숨겨놓은 장소를 선보입니다. 비밀 동굴이라는 이름의 동굴인데요. 녹차밭 아래 이런 동굴이 숨어 있으리라곤 믿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랑합니다. 4.3 사건 때는 민간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한 곳이라고도 하는데 피신이 왜 가능했을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짐작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옛날 생을 위한 사투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오늘날 최고의 포토 스팟이 되어 있습니다. 동굴에서 다시 녹차밭으로 올라가다 보면 마치 다시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만 같은 신비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 끝자락에서 한라산 정상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항에서 남동쪽으로 가는 길에 번영로 제주 가을 명소 7곳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주변 가을 명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가을은 무작정 걸어봐도 괜찮아 제주였습니다.